모태솔로들은 가장 좋은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약간 현실적인 거고 두 번째는 약간 재밌는 발상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대상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봐요. 어떤 시나리오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은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한테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병에 걸렸거나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생겼을 때, 사고를 당했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데 기뻐하는 거죠. 시나리오를 깨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아 돈이 없네 하면서 결핍감을 느끼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깨는 겁니다. 와 돈이 없어, 대박. 와 원래는 비우면 채워진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다 비었어. 내 손에 있는 거 다 비었어. 와 이렇게 다 비었으니까 채워질 일만 나왔네? 얼마나 많이 채워지려고 하는 거지? 와 대박이네 진짜. 와 진짜 끝내주는데? 통장 더 비워놔야겠는데? 다 쓸어가야겠다. 쓸어가야겠어. 앞으로 채워질 거니까 남은 거 4,000원까지 다 쓰고 와야겠어. 어?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예기치 못한 그런 시나리오를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죠? 돈이 없네 통장에? 지갑에 4만원밖에 없네? 근데 4만원 나갈 돈이 있네? 그러면은 어떡해 이거 내야 되나? 다음 달에 돈 어떻게 내지?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4만원이나 있어? 야 돈 너무 많은데? 안되겠다. 이거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줘야겠다. 5,000원짜리 바꿔서 나눠줘야지 하고 막 나눠주잖아요. 예기치 못한 행동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깨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예기치 못한 행동해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돈이 없는 시나리오를. 그랬더니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80만원으로 오히려 4만원을 나눠줬는데 80만원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2주 안인가 3주 안인가 그죠? 어쨌든 그 한 달 안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시나리오를 깨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냐? 아파요. 독감에 걸립니다. 독감에. 골골거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좋았어. 몸이 좋아질 시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걸 보니까 몸이 좀 좋아질 시간인가봐. 오케이 좋았어. 헬스장에 간다. 옷 갈아입고 바로 헬스장으로 갑니다. 운동합니다. 만약에 헬스장에 갈 만큼의 체력도 없다. 그럼 집에서 푸시업이라도 해요. 푸시업이라도 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너무 좋아. 나 너무 건강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웃긴 게 바로 시나리오 깨지면서 바로 건강해져요. 웬만하면. 적어도 다음날 아침에는 건강해져 있어요. 늦어도.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항상 안 좋은 일만 생겨?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박이다 대박. 춘카님이 분명히 안 좋은 위기는 가장 큰 기회라고 했어. 가장 힘든 시련은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주는 보스몹이라고 했어. 와 대박이네.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얼마나 레벨업하려고 하지? 내가 이렇게 또 레벨업하면은 내 인생은 또 얼마나 좋아지려고 하지? 대박이네 대박이야. 너무 좋아. 와 최고야. 내 인생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야 남들은 보스몹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데 나는 항상 만나서 레벨업을 진짜 너무 빨리 해. 이러다가 완전히 폭업해갖고 말렙 되겠네. 말렙 되겠어. 끝내주네. 이런 식으로 예기치 못한 진짜 평소랑 전혀 다른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생뚱맞은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에 절대 휘말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좋은 주파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는 기회로 모습을 바꿉니다. 위기랑 기회는 동전 한 면처럼 동전처럼 이 면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뒤집으면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뒤집으면 바로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 구하느라 완전 짐 빠져서 왔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때 마찬가지죠. 설레면 돼요. 원래 진이 빠져야 되는데 진이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 설레는 거예요. 우주의 이자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 집이 이렇게 잘 안 구해진다는 것은 우주가 나한테 어마어마한 이자를 준다는 건데 얼마나 좋은 집을 주려고 이렇게 나한테 집을 안 주는 거지? 나 기대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두근두근거려 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한강 보이는 그런 집을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막 너무 갑자기 너무 좁은 집으로 가면 약간 적응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죠. 민사소송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될 일은 된다에 나오죠. 될 일은 된다에서 마이클 싱어 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법적 소송을 당합니다. 누명을 쓰고 당했는데 그때도 마이클 싱어 씨는 이 상황이 와서 내가 조용히 책을 쓸 수가 있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기업 CEO니까 그죠? 마이클 싱어 씨가 대기업 CEO예요.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CEO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일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법적 소송을 하느라 출근도 안 해도 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재판할 때 빼고는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완성을 한 거죠. 그쵸? 책을 완성하면서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소송이 걸렸구나. 이러면서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좋게. 이분들이 자꾸 나한테 과제를 주네. 원래 이게 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질문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이번 달에 돈이 없는데 나갈 일이 생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데 돈이 나갈 상황이 또 온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건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 돈이 나갈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썼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처럼 진심으로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 보면은 내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 돈 막 써도 되겠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조금 더 자유롭게 써도 되겠네. 나를 위해 선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해야겠다. 베풀어야겠다. 하면서 풍요로움을 오히려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젖어있지 마세요. 젖어있으니까 계속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시나리오에 휘말린 겁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돈 나갈 일이 또 왔네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시나리오 속에 이미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아예 무관한 진짜 생뚱맞은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 돈이 많구나. 돈 나한테 쓰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근데 진심으로 완전 발상을 전환하는 거예요. 진짜 180도 모태솔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태솔로는 뭐가 문제인가요? 모태솔로는 이게 또 25살 맞나요? 25살까지 내가 이렇게 동정을 유지하면은 마법사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날 마법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날 모태솔로로 유지시키는 게 아닌가. 이거 농담이고요. 모태솔로들은 가장 좋은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약간 현실적인 거고 두 번째는 약간 재밌는 발상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모태솔로였다면은 마음 공부에 진짜 최적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간 다음은 괜찮지만 그 전에 이제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내면에 집중할 수가 있고 나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거든요. 훨씬. 그래서 이건 기회야. 남들은 연애하느라 바빠갖고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네 쟤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근데 나는 니들과 달라. 나는 모태솔로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집중할 거야. 나의 내면에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연애도 원할 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도 벌고 싶을 때 벌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이거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첫사랑과 결혼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좀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펩시가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니까 이 모델을 구했던 것처럼 안 된다고 하니까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나한테 하늘의 기회를 줬구나. 첫사랑,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되려고 너무 완벽한 사람을 한 번에 보내주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사람에 걸맞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한테 너무 멋진 천생연분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가꾸겠죠. 외모도 가꾸고 패션도 가꾸고 내면도 가꾸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머지않아 연애하죠.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쓰나요? 100원도 없나요? 100원도 없진 않을 텐데. 돈이 없다고 했을 때 돈이 100원도 없으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 없는 와중에 쓰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통장에 4만원 있었다니까요. 근데 4만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공과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4만원 쓴 거예요. 4만원도 없으세요? 4만원이 없으면 1,000원이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00원이라도 써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쓰고 싶은 데다가 먹고 싶은 데 쓰든가. 어차피 없는 돈 1,000원 있든 없든 크게 차질 없잖아요. 네. 마법사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거 약간 농담처럼 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모태솔로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면 돼요. 혼자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되냐면은 보통 이제 모태솔로인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모태솔로인 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연애를 할 자격이 없어. 혹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던 거예요. 이성이 자기를 진정으로 좋아한 적이 없어야지 모태솔로인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나는 아무도 날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아. 혹은 내가 묻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혹은 나는 지금 연애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어요. 스스로 혼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으면은 그걸 다 깨버리면 돼요. 깨버리고 지금 연애를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나는 지금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과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모태솔로로 기다려왔던 거야. 그리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해.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야. 나는 지금 연애 중이야. 그러니까 나는 연애 중이기 때문에 나를 가꾸고 나의 내면도 가꾸고 나를 더 멋있는 사람으로 가꿀 거야 하면서 연애하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대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는 지금 해외에 가 있어. 진짜 너무 끝내주게 예쁘고 섹시하고 마음도 너무 천사 같은 여자친구가 지금 해외에 가 있어. 오랜만에 돌아와서 나한테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멋지게 살고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 마음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진짜 연애합니다. 내 남친은 달나라에 가 있어. 우주선을 잃어버려서 못 돌아오고 있어. 거기서 우주선 만들면 돌아올 거야. 한 30년쯤 걸리겠네.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안 돌아오네요. 죄송합니다. 길 잃었다고 합니다. 길을. 네, 이상형 끌어당기기도 비슷한 원리로 하시면 돼요. 비슷한 원리로 여러분들의 이상형과 지금 이미 연애 중이고 연인이 잠깐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인이 군대에 가 있다거나 해외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달나라에 가 있고 아니면 아직 태어나는 중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냥 생각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연애 중이야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면은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나를 속이는 겁니다. 네.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오늘 영상 너무 좋아요. 아직 태어나는 중. 초연하네요. 초연하. 저랑 띠동갑이에요. 세바퀴 띠동갑이에요. 장모님 뱃속에 있구나. 하루 종일 계속 소원을 이룬 상황을 중얼거리면서 말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쉽게 예를 들면은 나는 부자야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반작용이 생깁니다. 반의도라고 하죠. 반의도 균형력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소망과 반대로 되는 거. 자, 나는 부자다. 아니야, 나는 거지야. 나는 부자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너는 거지야, 너는 거지야의 충카야. 자꾸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이러지 마. 왜 그래? 라는 그런 무의식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그래서 나는 부자다라고 한 만큼 거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는 부자다라고 말을 하는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거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역효과. 그게 확언의 부작용이에요. 확언의 부작용. 심상화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은 반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 돼요.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기분 좋은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면서 찜찜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언을 하고 싶다, 그냥 말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문형으로 하세요. 의문형으로. 왜 이렇게 나는 쉽게 부자가 됐지? 왜 이렇게 나는 잘생겼지? 왜 이렇게 나는 인기가 많지? 왜 이렇게 난 연애를 잘하지? 왜 이렇게 나는 이상형과 연애를 쉽게 하지? 왜 모든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아, 왜 이렇게 돈 버는 게 쉽지? 아, 왜 이렇게 성공하는 게 쉽지? 이렇게 의문형으로 끝내세요. 의문형으로. 이것은 단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이 증거를 찾기 시작해요. 의문형으로 끝내면은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미쳤나? 생각합니다. 왜 얘가 돈 벌기 쉽다라고 얘기하지? 하면서 그 증거들을 마음속에서 찾아줘요. 그래서 증거들을 하나씩 발견합니다. 그 증거들을 발견하면 우리가 믿게 됩니다. 전적으로 그 생각들을 믿게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네, 차라리 이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좋아요. 확언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잘났지? 나는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남들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들 앞에서 하면은 너무 재수없다고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혼자서 하세요. 아시겠죠? 집에서도 혼자 하시고, 그러고 이제 막 길 가면서 혼자 왜 이렇게 나는 멋있지? 왜 이렇게 난 잘생겼지? 왜 이렇게 난 부자지? 이런 식으로 막 중얼거리면서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무섭거든요. 밤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후드 쓰고 하지 마세요. 후드 쓰고 하시면은 다 무서워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집에서 혼자서 거울 보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혼자서 하라는 진심 어린 조언 새겨드릴게요. 아니,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패딩을 입고, 빵빵한 패딩을 입고, 후드 딱 쓰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그 옆에 가던 이제 여성분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오들오들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 있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